지구상에서 가장 광대하고 메마른 땅 사하라.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사하라를 동경해 왔지만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하라의 모래폭풍에 갇혀 목숨을 잃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니산을 지나 3시간가량을 차로 달리니 암석과 자갈들이 가득한 대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지평선 너머엔 뭔가가 아스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책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막의 신기루입니다. 다시 1시간가량을 더 달려 사하라 사막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뜻밖의 저희를 반겨주는 게 있었습니다. 저기 양 있네요, 양. 양만이 아니라 염소도 보이는데요.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보인다는 건 근처에 유목민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 이 황량하고 척박해 보이는 땅에 어떻게 유목민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림새나 행색으로 보아선 진짜 유목민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والسلام لاباس الحمد لله 이 사막에 사는 62살의 예르나르 할아버지인데요. شانتيني شاني ورن شان زيت شان سكر 네, 지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할아버지 만나는데요. 돈 예, 선글라스가 보면 الدو ساقطوني ويصدق ضغي نضادر هذا 고무밴드로 돼 있어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نضادر نود 이 시계도 보시면 전자 시계인데요. 이것도 줄이 없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하다 그러시. 이제 어디서 이거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هذا غروش داتين هيا قراب قراب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할아버님? تا قراب تداتين ديكس 호랑이 아니라 حاول ديكس الموس ديكس 이 모두가 사하라 사막 트레킹을 하는 여행자들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ديكس الفريكا 아유, 나이타. تقطيرات 아유, 아니야. ايوا دغي شرب 있는 건 다 있어요, 어떻게. اي دغي لان الغم يقود جا 아, 이건 물인 것 같은데요. 물도 떠오셨고요. لا وداتين دا ديس يقولون- نتاج مامان ليس نتاج مامان وضع 예. امان 아, امان اي 아, 낙타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때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ايه 아, هالو ها 예, 예. 어우, هاي إيه وين الغم ايوا خص ايوا صافي ما تسل ترتينيت ودوك وردا يسوى ما غلي وردا يسوى الودا 아, 기억 진짜 없어? 이 아니, 사막에 이건. 유목민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진짜 할아버님. 어? 진짜 유목민 할아버님을 만난 것 같아요. السنة ما يديتني تسكر المحامي 너무 멋쟁이 할아버님이시네요. 예. 텐트 어디 있어요, 할아버님 텐트? 지금 어디 있어요? غوريتا خامت دو قيطون لان شتاتي غطم يا غير توريتين هوشين يا 아, غير 저쪽으로 가면 돼요? اي 아, 예, 예. اي 할아버님은 기꺼이 저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침 근처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님은 모로코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족이라고 합니다. 이곳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들 대부분이 도시로 떠나버린 지금 과연 어떻게 이곳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눈앞에 나타난 건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몇 채의 움막들. 이곳이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낯선 이방인의 갑작스런 방문에 할머님은 다소 경계심을 갖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의 관심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아버지보다도 할머니가 먼저 살뜰히 챙기는 건 바로 물을 싣고 먼 길을 다녀온 낙타입니다. 고생했다고. 귀한 대추야자 열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막에서 낙타만큼 소중한 가족이자 재산은 없습니다. 낙타 등에 짐을 내리는 것도 우선 먹이를 먹인 다음의 일. 이곳 사하라 사막에서도 역시 금강산은 식후경인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방금 같이 온 낙타 말고도 낙타 서너 마리가 더 있는데요. 주로 낙타와 염소 등을 방목하며 단출한 생활을 해나갑니다. 마침 식구들이 모두 가운데 음막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네요. 저는 가이드를 통해 초대에 대한 작은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생필품이 귀한 사막에서 특히 요긴한 설탕과 차인데요. 할머님도 저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은 아들 내외와 미혼인 딸, 손주들까지 총 8식구인데요. 특히 맏아들은 제게 삶은 양고기까지 권했습니다. 맛있어. 고소해요. 하지만 외진들에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대개의 이슬람 여인들처럼 집안의 여인들은 곧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설치된 부엌은 소박하기 그지없지만 불을 피워 빵을 굽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집이 한 채 있는데요. 이 집은 여인들만을 위한 금남의 집입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지만 역시 반응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여기 와가지고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이 이쪽으로 피해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은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덥고 건조한 사막입니다. 때문에 먹을 물은 때마다 오아시스에 가서 길어와야만 하니 제일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통 다음으로 이 집에서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가축들. 양부터 소와 개, 닭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멀찌감치 따로 떼어놓은 양 한 마리가 문득 눈에 들어옵니다. 듣고 보니 몸이 아파 행여 다른 가축들에게 병을 옮길까 따로 떼어둔 곳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방목을 한 염소들이며 낙타가 먹을 만한 풀들이 아직 주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집터에 머문 지는 2-3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낙타와 염소들이 먹어치워 이 대지 풀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이들은 주저없이 짐을 꾸려 또다시 새로운 사막의 풀들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처럼 떠도는 삶. 그것이야말로 유목민들의 운명이자 삶이겠지요. 네, 차를 끓이고 있었나 봐요. 색다른 맛인데요. 어유 반지가 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있을 것 같아. 5, 6, 7, 8.
와, 팔찌도 있어. 왜? 뭐야? 하이.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저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집을 떠난 저는 할아버지가 안내해준 약 2시간 거리의 오아시스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거짓말처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깊은 땅속에서 솟아오른 우물이 있었는데요. 이 황량한 벌판에 어떻게 이런 오아시스가 있을 수 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수만 년 전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고지에 내린 비와 눈이 사하라 사막의 지하에 있는 누비아 사암층에 스며들게 되고 이렇게 스며든 물은 지형의 움직임과 중력에 따라 용솟음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생명의 물 오아시스입니다. 흡족하게 마셨는지 녀석들의 표정이 무척 귀엽습니다. 자, 이제 저는 사하라의 속살을 만나러 갑니다. 동서길이 약 5,600km, 남북길이 1,700km의 사하라는 아프리카 대륙 면적의 4분의 1이자 한반도의 38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건조한 사막입니다. 실제로 모래 사막은 전체 면적 중 20%가 채 되지 않는데요. 특히 모래 속에 산화철 성분이 많아 다른 사막보다 유독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의미의 사하라, 사막 중에 사막이란 뜻으로 의역할 수 있는데요. 사하라는 세계의 수많은 여행자들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하는 신비의 땅이자 미지의 땅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바람이 만든 땅 사하라. 붉은 모래는 빛났고 모래바람은 끊임없이 사막에 파도를 그립니다. 수억 년 전 이곳이 바다였다는 사실은 사하라의 신비감을 한층 더해줍니다. 한때 대양이었던 사막.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 대양은 사막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또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까요? 하지만 이 건조한 사막 위에서도 삶의 모습은 존재할 것입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순간 놀랍게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요! 이 허벌판에서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처에서 낙타를 방목하고 있다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같은 사막에서 낙타를 어떻게 찾죠? 아, 이게 샴푸 발자국이에요. 이거 샴푸 발자국이군요, 이게. 아, 그렇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네요. 그런데 잠시 후 방금 전 저의 생각은 지극히 순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광활한 모래 언덕을 이잡듯 뒤지는데 낙타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인은 주인입니다. 낙타에게 매어준 끈을 찾아냈네요. 그렇다면 이 근처 어딘가에 낙타가 있다는 얘기인데 할 수 없이 저와 이브라임은 제일 높은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딘가에 낙타가 낙타가 있다고 하는데 전 안 보입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갑시다. 야, 눈 좋네요. 유목민들 너무 눈이 좋습니다. 갑시다. 얼핏 봐서는 모래인지 낙타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려가 봤습니다. 현무가 있습니다. 저와 이브라임이 애타게 찾는 중에도 이 친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낙타의 수명은 20년 정도라고 하니 5살인 이 암컷은 아가씨쯤 되는 셈이네요. 얼굴에는 어린 시절 이브라임이 주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새겨두었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군요. 스마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이 친구가 저와 입을 맞추려고 하네요.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번엔 휘파람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봤습니다. 이 외로운 사막 위에서 낙타가 얼마나 수많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사이 이브라임은 또 다른 낙타를 찾으러 갔는데요. 이제 17살인 이브라임에게 낙타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동시에 장가 미천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곳 사하라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뜻밖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스산하고 황량하게 느껴졌던 사막의 모래바람이 유난히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진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사하라의 노을은 아마도 저에게 오래오래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를 걸어 도착한 곳은 이브라임과 그의 형이 함께 머물고 있는 천막입니다. 두 청년은 낙타를 방목하거나 여행객들을 상대로 낙타를 빌려주는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사막을 다녔기에 시장했던 차라 한국에서 챙겨간 라면을 대접했습니다. 라면 국물을 칠리 워터라고 얘기하네요. 재밌습니다. Do you like chili water? Yeah, it's good how it's hot. Good water. 여기 안 먹었어. 처음 맛본 라면이 제법 입에 맞나 봅니다. I'm so today. We are from Bapati. 땀 흘리는 거 보세요. 라면 하나에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사하라의 별들과 마주했습니다.
사막의 별과 은하수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튿날 새벽 5시가 되자 이브라임 형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인 저를 위해 모로코 전통 방식으로 빵을 구울 모양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는 소박한 빵. 그래서 이름도 시골빵이란 뜻의 코브즈 블라디인데요. 타다 남은 모닥불을 이용해 모래석에서 직접 굽는 방식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 빵이 만들어질까 싶기도 한데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법 그럴듯한 빵이 완성됐습니다. 모래를 털어내고 빵을 잘라내니 겉모습과는 달리 부드러운 빵의 속살들이 드러납니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또다시 이브라임은 낙타를 몰고 사막 어딘가로 떠날 모양입니다. 떠나는 그의 뒤로 또 하루의 소망이 이어집니다. 신이 늘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믿는 모로코인들. 그들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신이 자신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은 어쩌면 이 광활한 붉은 사하라 사막이 오랜 세월 그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